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밤 11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4월 재테크 강의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만 보셨어도 오늘 대응하기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토요일에 4월 재테크 강의를 올려드렸었고, 이게 이제 유튜브 멤버십으로 5월달부터 전환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방송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오늘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6일 전에 말씀드렸던 수산물 대장주였죠. 사조 동아원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 비중을 더 높게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급등주는 20%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6일 전이었죠. 6일 전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처럼 사조 동아원을 대장주로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29%그 아랫단에 있는 고려산업, 한성기업 모두 다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읽으실 수 있으면은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었겠고요. 화장품주들 그리고 중소형 건설자들 뭐 물린 분들도 있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성건설은 이미 제가 3월 재테크 강의 때 말씀드린 이후로 약 5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스타코나 동신건설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범양건영도 큰 슈팅 이후에 좀 하락을 한 것뿐이지 충분히 4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3월 재테크 강의 이후로는 40% 이상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화장품주도 상당히 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월 재테크 강의를 제가 3월 19일에 했으니까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큰 수익을 낸 분들도 있고, 또는 지지부진해서 손절하고 나간 분들도 있는데,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었고, 4월 재테크 강의 이틀 전에 한 강의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 종목들을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이치환불이나 토니모리, 그 다음에 뭐 한국화장품제조, 리더스 코스메틱 모두 급등하는 흐름이었고, 클리오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참 급등주죠. 급등주여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방송으로 급등주보다는 실적주를 하라. 왜냐면 급등주 할 실력이 되면 급등주를 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주식 토론방은 대부분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거보단 충분히 실적주만으로도 충분히 한 달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3대1 무상증자 이슈가 나온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이렇게 2%대 상승을 했고요. LNF도 시초가 대비해서 약 2% 정도 상승을 했고, 후성도 좋은 흐름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라든지 엔캠 이런 것들도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일진 머티리얼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3주 전에 대비해서 약 15% 오르고 나서 지금 하락한 거지 절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같은 방송을 보고도 누군가는 또 수익, 누군가는 또 살 껄이 되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재테크 강의 때도 꼭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효능감의 문제입니다. 투자에 자기 효능감을 갖기 위해서는 뭐 수업을 듣고서 확신을 갖던지, 또는 독학을 통해서 확신을 갖던지,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던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학은 물론 본인이 주식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주식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혼자서도 터득해 나갈 수가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테크에 대한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리 자료를 많이 봐도 그 자기 효능감을 갖고 투자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프로TV를 보거나 뭐 염승환 씨 채널을 봤을 때 어떤 종목 좋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종목을 계속 공부했어도 못하죠. 투자를 못하는데 3프로TV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이 종목 괜찮네요 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공하는 경험인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성공하는 경험이 거의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할 때도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승률이 항상 80%는 넘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직장인 투자자들도 많고 주부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뭐 스캘핑을 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급등주가 아닌 실적주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경험부터 시작해야지 투자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급등주를
재료 분석이나 차트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타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운 좋게 우연히 따라가서 수익낸 급등주는 백날 해도 성공 확률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이 지나도 거의 비슷한 실력일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를 모르고서 그냥 매수 매도 버튼만 눌러서 투자하는 것들은 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치주 투자부터, 가치주는 패턴들이 상당히 쉬운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수 매도 지점을 잡고 5분봉이라든지 1분봉이라든지 뭐 제가 주식 강의에서 말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보고서도 매수 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뇌동매매에서 쫓아가고 또 조금 오르면 그냥 팔아버리고,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운에 의한 실력이지 절대 쌓이고 있는 실력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식 스터디 8기 현재도 지금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 거고요. 6월 반이긴 하지만 5월부터 온라인 강의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듣고서 꼭 변화가 있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어제인 일요일에도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 저희 수강생 분들하고, 그러니까 아예 차트도 모르시고서 오신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 뿌듯한 거는, 그런 분들이 뭐 100%제 강의를 하루 만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서 좀 알아가겠다라고 의지를 갖게 되는 것들이 이런 오프라인 강의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부분의 분들은 지방에 체류하셔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반복 학습을 하셔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결과 간단히 보면은 이날이었죠. 주로 연결이 돼서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팜스토리라든지 효성 OMB, 제가 한 2월 달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종목들이고, 그 최근에는 이렇게 순환매 돌면서 이제 사조동화원이나 한성기업과 같은 그런 식량 관련된 주들까지도, 수산물 관련된 주까지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요. 어저께 동영상이죠. 재테크 강의. 4월달 거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지금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여기에 있었던 오늘 반도체 PCB, 소형 건설사, 소형 화장품, 농기계 관련주, 사형 관련주 모두 다 급등이 나왔고요.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조금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제가 다 설명드렸었고요.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관점도 저 전체로 설명드렸고, 종목들도 뒷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어쨌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거니까 전체 공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었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저도 지금까지 재테크 강의를 주식까지 포함해서 한 거는 거의 12번 정도 되거든요. 근데 12번의 승률은 항상 80% 이상이었고, 그 80% 이상의 종목들이 항상 1일에서 또는 2주 안에는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서, 다만 어떤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종목을 무조건 사라라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고 본인이 공부를 해서 크로스 체킹이 됐을 때 가장 큰 효율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화장품주 다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이찬불가 같은 경우도 장중한 때 약 6%까지는 급등했다가 막판에 좀 눌려주는 모습이었고, 일성건설, 이스타코, 동신건설, 제가 이스타코를 한 3주 전부터 계속 지금 대장주급으로 올라왔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이스타코도 보시는 것처럼 장중한 때 10%까지 급등하고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동기업, 뭐 대동금속, 그다음 TYM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대동금속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한 9%까지 급등을 했었고,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조비, 대유, 뭐 경농 이런 것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TIM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상승하긴 했죠. 약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 오늘 이렇게 눌러줄 때 오히려 분할 매수하면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항상 말씀드린 방위산업, 우량주, 대형주로 말씀드렸고, 한국항공우주도 오늘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루비에 말씀드렸고요. LNF. 그러니까 어쨌든 양극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죠. 거기다가 어쨌든 뭐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어요. 6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에코프레미엄은 1대3이라는 강력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텍, 코리안 서킷, 해성 DS 여전히 좋은 흐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PCB 쪽인 이스페타시스, 이것도 제가 매번 보여드리던 PCB 장표였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제가 항상 뭐 그래서 한 10위권 안에까지는 두는 보고 있는 종목인데, 다만 그거보다는 더 위에 단에 있는 뭐 심텍, 대덕선자, 코리안 서킷가 항상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뿐이지, 어쨌든 저도 항상 체크하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이스페타시스가
이번에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나머지 종목들까지 순환매로 돌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아침에는 좀 하락폭이 좀 컸었죠. 심택도 한 마이너스 2%까지 빠졌고, 대부분 하락이었지만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강한 흐름을 보였다. PCB는 정말 1월 달부터 단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섹터는 PCB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어저께 재테크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시즌이 끝나가면은 정리는 해야 된다. 한동안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성 DS 같은 경우도 지금 금요일날 급등 11%대 급등 나오고 오늘도 장중한테 5%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LNF와 뭐 심텍,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해성 DS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종가에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 한 11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현재 이번 달 수익률이 48%고요. 아직 제가 수익 실현을 안 한 게 좀 있습니다. 단타 계좌에. 그게 한 980만 원 정도 되는데 말씀드렸던 그 중소형 건설주하고 화장품주에 두 개를 들고 있는데 그게 아직 지금 수익 실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4천만 원 가까이 거의 100%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강세 섹터 한번 살펴볼게요.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 막 개장을 했는데 지금 한 10시 한 50분 됐죠. 근데 뭐 어쨌든 약한 흐름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뭐 보합세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유럽 증시가 그래도 전약 후강으로 상승 마감했다는 게 좀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장전에 좀 캡처했을 때는 엔비디아나 뭐 인텔 뭐 특별한 모습은 안 보이겠고 그래도 보합세여다가 뭐 상승 마감하면 당연히 좋겠죠. 테슬라도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또 배터리 쪽에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보고 있는 디어, 캐터필더, 코르테바 같은 농기계 관련된 주들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대유나 이런 TYM 같은 거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비료 사료 굉장히 급등하는 또 흐름이었죠. 제가 아직 목이 다 낫지 않아서 여전히 좀 불편하네요. 철강주도 이렇게 시간에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채금리 오늘도 0.71%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오늘도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0.45%. 이게 참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1월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빅스 지수 보시면은 꽤 높은 편이에요. 한 23포인트 정도. 그래서 제가 한 25포인트 정도 되면은 자신 있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유가 지수 100달러가 다시 넘었어요. 100달러도 넘었고 보시는 것처럼 금, 구리, 뭐 근, 니켈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옥수수, 대두, 돈육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그 종목들이 다 원자재들 그리고 이렇게 그 금속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물론 재료가 이미 이 종목들도 제가 2달 전에 다 설명드렸던 종목들이고 한 2달 가까이 조금 상승과 반복을 마감하고 있고 현대사료 같은 건 또 재료가 소멸되기도 했죠. 대주주가 변경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지속성은 있다. 최소한 이번 달 말까지는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지금 거의 끝물이죠. 지금 돈바스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에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들이나 또는 이런 관련된 주들은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나와야지 욕심을 내다 보면 또다시 고점에 물리게 된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현대사료, 한일사료 뭐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긴 했지만 굳이 추천을 드리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정말 뭐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지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이런 급등주들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은 뭐 팜스토리, 남해화학, 사조동화원, 호성 OMB 이런 곳들은 그래도 좀 볼만하죠. 그리고 오늘은 좀 상승세가 좋았었던 음식료주 보시면은 여기도 음식료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이게 업종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음식료업 물론 이게 MTS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대한제당 뭐 설탕 같은 것도 만드는 종목이고 사료도 만들죠. 일단 마니커 우리가 닭으로 잘 알고 있는 하림과 마니커는 잘 알고 있죠. 서울식품 한성기업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식품주고, 팜스코, 크라운제가 뭐 마니커, FNG, 선진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뭐 상한가 강국 종목은 대한제당이고, 마니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죠. 그래서 어쨌든 한 두 종목 정도는 좀 체크해 볼 만하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좀 이런 음식료 쪽에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료도 이미 저는 뭐 할인이나 이런 닭고기 관련된 주들은 그전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산물 관련된 주라든지 음식품 관련된 주들을 이미 2달 전부터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때 방송을 보고서 대응하신 분하고 오늘 방송을 보신 분이 새로 사시는 거하고는 분명히 리스크나 상승 수익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9시 뉴스 특별한 건 이슈는 없었고, 다만 지금 인사청문회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수급이 몰려 있어요. 아니, 수급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관심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후보자나 이슈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인사청문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가 돼야지 지방선거 관련된 정책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런 데는 당연히 건설주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번 좀 체크해 보려고 하고요. 건설주, 뭐 교육주,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결국엔 지방선거라는 거는 광역단체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건설이죠. 건설과 개발. 그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린 분들은 어쨌든 그런 흐름들도 알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다 해제가 됐죠. 마스크 빼고는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재테크 강의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마스크가 아직 해제 안 됐기 때문에 화장품주를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오히려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면 재료 소멸로 더 이상 화장품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 2주 정도는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시세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북핵 대표 핵 실험 시 강력 대응하겠다. 뭐 이런 것들, 한미 그 연합훈련들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방산 관련 실적주들이 좀 오늘은 움직였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테마주들은 최근에 뭐 사실 많이 오르긴 했죠. 한 2달 동안 40~50%씩은 다 올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은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최후의 항전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KG케미칼 뭐 오늘도 뭐 뻔한 공시가 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진 않고 한 3%에서 6% 정도 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외가에서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급등주를 잘 하시는 분 이외에는 연습 차원에서 한 주 정도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섣불리 접근은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어쨌든 하이닉스나 이런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뭐 저는 작년 11월부터 계속 일관된 입장으로 삼성전자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역시 11월과 1월에 두 번에 나눠서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 보면서 다 손절을 했죠. 뭐 많은 손해도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한 15%에서 10% 중장기 계좌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했고, 그 당시에 뭐 심택으로 한 1억 정도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계좌는 단기 계좌고 단타 계좌고, 중장기 계좌에는 뭐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20~30%씩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신경 쓰지 않으니까 굳이 뭐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그만큼 대형주가 가기 힘든 장이다. 꼭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대형주는 정말 가기 힘든 장이기 때문에, 제가 LG노텍이나 최근에 LG전자 이런 것들 말고는 대형주는 아예 뭐 말씀드리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있지만, 대형주들은 지금 같은 하락장, 횡보장에서는 상승하기가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수급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겠죠. 근데 보시면은 증권가에서 올해 딜의 먹방이 예상보다 복잡하다라는 기사가 오늘자로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분명히 대표주들이 움직여줘야만 지수가 상승할 수 있고, 지수가 상승해야지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중소형주를 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언젠가 지수 상승장이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중소형주 비중을 좀 낮추고 대형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쪽을 다 보셔야 된다.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중국 봉쇄령이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시안과 광저우, 정저우가 부분 봉쇄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인데, 해소 시에는 반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부 흐름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지 봉쇄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결과가 있겠죠. 원인이 악재인데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하이가 일부 완화하겠다라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들이 화장품 주들이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흐름을 전체적인 좀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 하락 이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반도체 가격 하락에 압력이 커지고 있다. 7주 연속으로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DXI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것도 매일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올해 2분기 디램 가격도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상승할 수가 있다. 뭐 사실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최고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중소형주들은 반도체 종목들도 약하지만 호실적이 나오면 그때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 주가와 전혀 관계없이 잘 움직이고 있죠. 뭐 글로벌로도 좀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심텍 코리안 서키트, 해성 DS 좋게 보고 있는데 물론 뭐 대석전자도 좋게 보는데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가 나왔죠. 신고가 부담은 소폭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눌러주다가 저도 뭐 매수를 할 생각이고 그날 일단 매도를 했어요. 저는 매도를 했고 조금 더 눌러주면은 좀 더 싼 가격에서 사겠다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비해서 심텍이나 코리안 서키트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는 15%에서 한 20% 정도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 메리트는 가격 조정은 충분히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또 실적 발표 전이기도 하고 실적 발표가 5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리안 서키트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20선은 돌파했어요. 돌파했고 오늘 소폭 눌려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일부 좀 담아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봉쇄 20일 대폭 완화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이외에도 어쨌든 마스크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세 상승이 아니라 선별적인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를 때는 같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대장주가 아닌 것들은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는 저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클리오는 색조 화장 관련된 주인데 예전에 뭐 그 이베스트 채널에서 좀 추천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폭락을 했죠. 거의 폭락을 해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차한볼이나 토니모리 그다음에 리더스 코스메틱 쪽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실적은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기 때문에 실적을 보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 양극재 가격, 니켈 가격 때문에 제가 양극재 쪽에 좀 우려를 나타냈었잖아요. 그래서 한 3주 전이었죠. 그때 니켈 가격이 폭등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때 오히려 니켈 가격이 안정되면 이런 것들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그때 많이 샀습니다. LNF와 이제 에코프로비엠 많이 샀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익을 다 가져갔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 악재잖아요. 단기 악재. 뭐 전쟁이 평생 지속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에그플레이션이 평생 지속되는 게 또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좀 흐름 보셔야 되고요. 양극재 판매 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보면은 17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포스코케미칼, LNF, 코스모신소재 등 이런 곳들이 양극재 가격을 25% 인상했다. 이 말은 이 기업들한테는 호재죠. 반대로 뭐 이거를 받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데에는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배터리를 셀을 만들고 있는 업체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쪽은 아무래도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서 물론 원자재가 상승하니까 이익률도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납품 가격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미친 장수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LNF도 뭐 대장주로 제가 한 달 동안은 대장주로 말씀드렸었죠. 그러다가 에코프로비엠이 1대3 무상증자가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저도 에코프로비엠도 괜찮다.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그 대주주 그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 약간 회계적으로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그동안에는 추천을 안 드렸었죠. 아예. 왜냐면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좀 불투명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의 수사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뭐 어떤 제대로 된 공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뭐 1대3 무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한 M&A 뭐 이런 것들의 재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은 좀 더 믿고 가는 거고요. 그게 좀 불안하신 분들은 LNF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단에서는 뭐 후성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BH 같은 경우도 제가 3월 재테크 강의 3월 19일 말씀드린 이후로 한 30% 이상 올랐죠. 실적주인데. 그런데 저도 이제 중간에 한번 팔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틈을 주지 않네요. 틈을. 조정 없이 이렇게 오늘도 상승을 계속했기 때문에 못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스터디 방에도 3월 28일 날에 추천을 드렸었죠. 추천드리고 저는 그날 샀었고요. 그러고 나서 한 3일 3거래일 뒤쯤에 팔았는데 뭐 지금 다시 하락은 했지만 뭐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이 좀 나왔죠. 그래서 조금 흐름은 약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한 3개월 6개월 보기에는 충분히 뭐 10만 원 이상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뭐 급등주 같은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그냥 빠질 때마다 사시면 되는 거죠. 뭐 차트 같은 거 보시지 말고 큰 폭으로 할 때마다 조금 분할 매수하면 평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래도 한 3, 4개월 지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잃지 않는 투자가 더 중요하니까요. 뭐 무조건 급등주로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급등주 따라가다가 물리는 것보단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 계속 사 모아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장 순위 보면은 오늘도 사료 말씀드린 대로 사료와 음식료 쪽이 급등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사조동화원, 상한가, 한일사료.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내일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뭐 초보자들이 할 영역은 아닙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은 뭐 서울식품 정도. 서울식품은 예전에 마켓컬리 관련된 주들로 연결이 한번 됐던 것 같아요. 하이스틸, 철강주 여전히 뭐 대장주들이 강한 흐름이죠. 그다음 한성기업, 그다음 대유, 뭐 클리오, 테스나. 테스나가 두산이 지금 인수합병을 했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인데 어쨌든 여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역시나 이렇게 기다리면 큰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은 뭐 음식료주 아까 정리해드렸던 거 그쪽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흐름은 그래도 이번 주는 좀 연결이 될 것 같다. 다만 이미 좀 급등을 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조정과 상승을 좀 반복하면서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금액 상위 종목에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이 다 들어가 있죠. 하림, 뭐 사조동화원, 대한제당 이런 곳들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주산업 뭐 이런 곳들 에코프로비엠, 아모레퍼시픽, LNF 역시나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들어가 있죠. 거래량 실리면서 오늘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중에 보면 뭐 이스페타시스 정도, 하림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팜스코, 테스나 기간 순매수 종목에 역시나 테스나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9%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실적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오늘은 정리해보고요. 어쨌든 주식 스터디 팔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수강을 해서 자기 효능감을 좀 올려서 투자 금액도 좀 올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